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 이 딥다이브에서는 시작부터 약간 좀 황당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요, 그 달러 송금망인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이란이 오히려 미국의 국방비나 정부 예산을 대주는 아주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면 믿으시겠어요? 국제 제재를 팍팍 받고 있는 적국이 미국 적자를 메워준다. 이거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렇죠. 무슨 석유 밀거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묘한 현상의 중심에 바로 오늘의 주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방대한 리포트와 금융당국 자료들을 보면요. 그저 코인 거래소에서 막 도박장 칩처럼 쓰이는 줄 알았던 이 가짜 달러가 어떻게 글로벌 지정학적 무기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어떻게 집어삼키고 있는지 아주 낱낱이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네, 진짜 이게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부터 저기 월스트리트 규제 전쟁까지 모든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최근 데이터로 확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1월 기준으로 한 2천억 달러 수준이던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불과 4개월 만에 3,20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팽창을 했어요. 우와, 4개월 만에요? 그렇죠. 단기간에 무려 1,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시스템 안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1,2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60조 원이 넘는 규모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이 엄청난 수요가 어디서 갑자기 생겨났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뜯어봐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막 호르무즈의 협을 봉쇄하고 일종의 통행료를 내놔라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은 스위프트망이 막혀 있으니까 찐 달러를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행망을 못 쓰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약간 우회로가 바로 달러의 1대1로 연동되는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니까 엄청난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구조? 이란 입장에서는 달러의 그 빡빡한 검열을 피하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쓴 거잖아요. 근데 금융의 배관, 그 인프라 구조를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정반대요?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고객이 코인 사려고 입금한 그 1,200억 달러 현금을 그냥 금고에 가만히 묵혀두지 않거든요. 굴려야죠, 당연히. 맞아요. 이들은 그 막대한 현금으로 뭘 사느냐? 바로 미국 단기국채, 그 T비를 집중적으로 매입합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이란이 제재 피하겠다고 스테이블 코인을 긁어 모으면 모을수록 그렇죠. 결과적으로 발행사는 그 이란 돈으로 미국 정부의 빚을 대신 사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전 세계 블랙머니나 막 제재받는 국가들의 자금까지 진공청소기처럼 쫙 빨아들여서 미국 국채 수요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국채 소화 파이프라인을 그냥 공짜로 얻게 된 셈이네요. 이게 달러 패권의 2.0 진화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항공모함 띄운고 군사력이나 오일머니로 달러 지위를 강제로 유지했다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냥 민간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유동성을 달러 생태계에 딱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족쇄를 채워버렸네요. 맞아요. 이게 바로 미국 정치권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좀 위험한 암호화폐 쪼가리로 안 보고 국가 안보랑 재정 전략의 아주 핵심 축으로 다루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정치권의 셈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네요. 저희가 리포트를 보니까 미국의 규제 흐름이 크게 두 가지 법안으로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니어스 액트랑 클래리티 법안이요. 네, 이 두 개가 아주 뜨거운 감자죠. 특히 이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싸고 증권거래위원회 SEC랑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관할권 다툼을 엄청나게 하던데 이게 그냥 공무원들 밥그릇 싸움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이 싸움의 핵심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치명적인 뇌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자요? 네,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아주 무서운 쟁점인데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데 그냥 결제 수단으로만 쓰인다면 이건 CFTC 관할의 상품,
원자재 같은 걸로 보일 여지가 큽니다. 금이나 은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 사람한테 그 발행사다 미국 국채 투자에서 번 수익, 즉 이자를 배분하기 시작하면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 수익 배분. 네, 수익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그 순간 SAC는 이거 하위 테스트에 딱 걸리네 하면서 바로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고 철퇴를 내리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의 수익 구조만 봐도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코인베이스가 서클이 발행한 그 USDC를 자기 거래소에 예치하는 고객들한테 이자 일부를 나눠줬잖아요. 네, 엄청나게 좋죠. 근데 이 이자 마진이 코인베이스 분기 이익의 19%를 차지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이거 현실 세계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네,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지갑에 그냥 1년 동안 갖고만 있었어요. 근데 은행 예금이자보다 훨씬 높은 연 4% 이자를 막 현금으로 꽂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당장 사야죠. 그쵸. 누가 이자율 0.5%짜리 전통 시중은행에 돈을 묶어두겠습니까? 그냥 다 돈 빼서 상품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싹 갈아타버리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뱅크런 공포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어요. 시중은행 자금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로 대거 이탈을 해버리면 은행은 당장 기업에 대출해줄 자본이 싹 마르잖아요. 그쵸. 피가 안 도는 거죠. 네, 이건 결국 전통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미국 정치권이 이 사안을 두고 정확히 반으로 쪼개져서 피 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다 돈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정치권 스탠스 차이더라고요. 저희가 뭐 어느 쪽 편을 드는 건 전혀 아니지만 양쪽 입장이 너무 투명해요. 네, 아주 명확하죠. 공화당 측은 지금 당장 부족한 미국 국채 수요를 어떻게든 메워야 하고 또 실리콘밸리라는 혁신 자본을 우군으로 끌어안아야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 확장을 적극 지지하는 쪽이잖아요. 네, 팍팍 밀어주자 이거죠. 반면에 민주당 측은 전통적인 월가, 그러니까 기존 은행권의 붕괴를 막아야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예금적 성격, 그 이자 지급하는 거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로비랑 정치적 줄다리기의 결과물이 결국 클래리티 법안 초안에 딱 담겼는데 그게 바로 제3자 플랫폼의 이자 지급 금지 조항입니다. 아, 거래소가 이자 주지 마라. 네, 원천 차단해버린 거죠. 이거 공개됐을 때 시장 반응이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USDC 발행사인 서클 주가가 단숨에 300달러에서 50달러 언저리로 그냥 폭락을 해버렸는데 네네. 인과관계를 뜯어보면 너무 뻔하더라고요.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자를 안 준다. 그럼 내가 굳이 USDC를 쥐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밥 팔고 은행 가겠죠? 그러니까요. 투자자들이 돈을 쫙 빼면 서클 전체 운영자산 규모가 쪼그라들고 그럼 서클이 미국 국채 사서 쏠쏠하게 벌어먹던 그 막대한 이자 수익 모델 자체가 붕괴할 거다. 시장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니까 주가가 박살난 거죠. 네, 미국 내부 규제 딱 한 줄이 기업 존폐를 쥐고 흔들 정도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전통 금융의 금리 메커니즘이랑 아주 샴쌍둥이처럼 깊숙이 동기화되어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바다 건너 미국 얘기는 이쯤 하고 이게 우리한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게 결국 승류해서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연 4%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막 합법화되고 일상화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무서운 시나리오죠. 그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자영업자나 무역하는 기업들이 굳이 환율 리스크 달달 떨면서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설치며 직면한 가장 끔찍한 악몽입니다. 악몽.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일상 결제망에 스르륵 침투하는 순간 국경 없는 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자국 통화를 달러가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원화가 잡아먹히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의 원화 통화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면 한국은행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시 경제 정책이 그냥 완전히 무력화돼요. 허공에 삽질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 통화 주권을 뺏기는 거죠. 아,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그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식 허용한다는 고육지책을 권해든 거군요. 네,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죠. 근데 저도 그 구조를 읽어봤는데 좀 굉장히 기형적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 시중은행이 무조건 지분의 50% 플러스 1주 이상을 가져가서 통제권을 쥐게 만들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이 나머지 지분으로 플랫폼 운영을 주도하는 컨소시엄 형태란 말이에요. 네네. 저는 이 50대 50 구조,
이거 사실상 사공이 엄청 많은 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리스크 피하고 보수적으로 가려는 은행이랑 막 다 때려 부수고 파괴적 혁신을 하려는 빅테크가 과연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삐걱거릴 확률이 높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미 전 세계 공용어처럼 아주 쾌적하게 쓰이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널려 있는데 외국인이나 심지어 우리 내국인이 억지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유인이 있을까? 저는 강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요. 사실 운영 주도권에 대한 그런 비판적 시각은 금융권 내부에서도 이미 팽배합니다. 아, 내부에서도 많이 많군요. 네, 하지만 단국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방어적인 쇄국 정책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공격적인 목적도 있다. 그쵸. 글로벌 달러 패권 공세에 맞서서 원화 생태계 유동성이 밖으로 콸콸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깔자는 건데 큰 그림에서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기업 간 공급망 금융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아, B2B 결제망이요? 네. 만약 납품 딱 하는 동시에 대금이 촥 정산되는 그런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 하청업체랑 원청업체 간의 복잡한 결제 그리고 막 투명하게 세수 확보하는 시스템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아예 자동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 기업들 쓰긴 편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지만 의료관광 같은 특정 K 인프라를 이용할 때 아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무슨 통과 의뢰처럼 거치게 설계를 해두는 거예요. 아, 외국 자본을 묶어두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을 궁궐 생태계에 락인시키는 전략적 장치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 공세에 맞서서 원화의 유용성 자체를 기술적으로 막 펌핑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진짜 디지털 진지를 억지로라도 구축하는 거네요. 네네. 근데 정부가 이렇게 힘들게 밑그림 그리고 있는 동안 민간 기업들은 펄펄 날고 있잖아요. 훨씬 빠르고 공격적으로 현실 결제망을 장악하고 있던데. 기업들 속도를 정부가 못 따라가죠. 그 KB 국민카드가 아발란체 블록체인 딱 도입해서 오프라인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연동시킨 것도 저는 와 세상에 했는데. 그거 진짜 엄청난 혁신이었죠. 네. 근데 저는 이 토스의 최근 행보가 금융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다이너마이트급 폭발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토스는 야망이 남다르죠. 토스가 단순한 금융앱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들 자체적인 레이어 1 메인넷을 구축하고 독자적인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토스 전략은 그 빅테크들이 앱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아예 플랫폼 제국으로 진화하려는 그 궁극적인 야망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메커니즘을 저희가 좀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토스가 레이어 1을 만든다는 건요. 단순히 남의 땅, 이더리움 같은데 월세 내고 살면서 결제 수수료 하나 떼어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자신들이 직접 운영체제, 그러니까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 같은 그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깡 자체를 소유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조물주가 되겠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되면 토스는 그 네트워크 검증인 권한을 싹 독점하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는 가스비, 그 수수료의 기준, 통화를 스스로 막 통제하게 됩니다. 네네. 나아가서는 한국 안에서 유통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달러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을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일종의 그림자 은행, 섀도우 뱅크로 진화해버리는 거예요. 와,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토스가 그 막대한 예측은 바탕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그 서클초넘이요? 그렇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수익 모델처럼 토스 역시 예치된 수십조 원의 자금으로 미국 단기 국채를 싹쓸이 매입하는 거대한 글로벌 채권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야, 기업 밸류에이션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쿠팡이 한국 물류 인프라 장악력, 딱 그거 하나 무기로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잖아요. 네, 대박 났죠. 토스 역시 대한민국 디지털 유동성의 톨게이트다. 우리가 막대한 미국 국채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무기 삼아서 바로 월스트리트문을 뻥 차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이거 겉보기엔 그냥 핀테크 앱인데 실질적으로는 거대한 크립토 헤지 펀드이자 중앙은행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괴물이 되는 거죠. 전통은행들이 진짜 무서워하겠네요. 네, 시중은행들이 토스 레이어 1 진출을 극도로 경계하며 거품 무는 이유가 바로 이 거대한 자본 포식자로의 진화 가능성 때문입니다. 밥그릇 뺏기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와, 진짜 살벌하네요.
근데요,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네, 어떤 거죠? 토스 같은 핀테크 공룡들이 막 자체 레이어원 만들죠. 전통은행들은 지들끼리 프라이빗 블록체인 쓰죠. 전 세계 국가들도 각자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들죠. 네네, 다들 자기 땅 파고 있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리지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왜 필요한 겁니까? 스테이블 코인 활용도가 아무리 높아져 봤자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결국 그냥 수수료나 뜯기는 영혼 없는 배관, 파이프라인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기업들 주도의 중앙화된 코인들이 시장 다 잡아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의 토크노믹스, 특히 그 EIP1559라는 소각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면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소각이요. 불태운다고요? 네,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 앱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사용자들은 통행료 명목으로 가스비, 즉 이더리움을 지불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지불된 가스비의 상당 부분이 시스템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소각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톨게이트 비용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차,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고속도로 자체를 구성하는 아스팔트, 즉 이더리움 공급량이 퍽퍽 풀타 없어져서 남은 아스팔트의 희소성이 막 극단적으로 치솟는 구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유통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더리움은 그냥 통화가 아니라 초강력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변모하면서 내재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게 돼요. 냅둬도 가격이 오르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메인넷을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만들어도 결국 전 세계 글로벌 상호 운용성이나 최종적인 보안을 담보하려면 이더리움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안전한 중앙 허브에 연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명확히 존재하고요. 결국 돌고 돌아 이더리움이네요. 그럼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도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도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의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이 거대한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전체를 떠받치는 무결점 담보, 즉 프리스틴 컬레더럴 역할을 합니다. 담보요? 네, 우리 과거에 그 끔찍했던 테렐루나 사태가 왜 붕괴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거 진짜 난리였죠. 그게 소수의 운영진이 자기들 맘대로 알고리즘 뜯어고치고 폰지 구조 짰던 말 그대로 무늬만 탈중앙화 모델이었기 때문에 박살난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창시자조차 자기가 만든 걸 통제할 수 없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완벽히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죠. 맞습니다. 디지털 금융세계에서 그 어떤 국가의 제재나 특정 기업의 타살 리스크에도 오염되지 않은 절대적인 기준점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자산.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엄청난 유동성이 시스템에 콸콸 쏟아져 들어올수록 당연히 시스템 리스크도 커지잖아요. 그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궁극적인 최고 안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듣고 보니 솔라나나 리플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이 막대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을 비료 삼아서 각자의 생태계에 빠른 속도나 저렴한 송금망 이런 걸 무럭무럭 키워가고 있는 거고요. 네, 생태계 전체가 크는 거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거대한 비료포대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기초 체력을 비약적으로 레벨업 시키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오늘 쭉 살펴본 방대한 자료들의 핵심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하시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더 이상 코인 투자자들끼리 폭탄 돌리게 할 때나 쓰는 그런 도박장 카지노 칩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이것은 미국의 그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버렸고요. 또 이자율의 패러다임을 싹 바꿔서 천하무적 같던 전통은행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스나 국민카드 같은 일선 기업들의 생존 궤적마저 완전히 뒤틀어버린 그야말로 실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어요. 아주 완벽한 요약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금융시장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 화려한 유동성 파티 이면에 도사린 무시무시한 시스템 리스크를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리스크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막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RWA, Real World Asset 시장이 엄청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네, 요새 아주 핫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막대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제대로 된 신용평가나 깐깐한 담보 가치 검증도 없이 막 복잡하게 얼기설기 얽힌 RWA 기반 파생 상품들이랑 무분별하게 섞여서 거래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촉발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완전 그 사태의 디지털 버전 2.0이 터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네요. 맞습니다. 당시에도 그 쓰레기 등급 주택담보대출을 막 쪼개고 섞어서 최고 안전자산인 것처럼 포장해 전 세계에 팔아치우다가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파산이 막 연쇄적으로 일어났었죠. 네, 지금 블록체인 위에서도 비슷합니다. 과도하게 담보가 막 겹겹이 연쇄적으로 잡혀있는 소위 오버 콜렉터럴라이즈드 상황에서 특정 자산 가치가 갑자기 확 급락해버린다.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그럼 블록체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연쇄청산이 쫙 일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가장 큰 뇌관이네요. 이게 혁신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그걸 통제할 규제나 신용평가 시스템 발전 속도를 아득히 초월해버렸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인 균열이잖아요. 우린 이걸 항상 경계해야겠어요. 맞습니다. 편하다고 무조건 밟을 게 아니죠. 네, 기술적 편의성이라는 그 엑셀러레이터 못지않게 아주 투명하고 정교한 리스크 관리라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지갑 속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머지않은 미래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매달 받는 월급이 국가가 발행한 그 종이 원화나 달러가 아니라 애플, 구글 혹은 토스 같은 특정 빅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레이어 원 생태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딱 입금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소름 돋는데요. 그리고 그 코인으로 점심에 밥 사 먹고 월세 내고 심지어 정부에 세금까지 납부하는 일상이 그냥 숨쉬듯 당연해진다면 말이죠. 일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때 여러분의 국적이나 경제적 정체성은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그 초록색 여권으로 직면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내내 로그인해서 모든 자본 활동을 영위하는 그 디지털 지갑의 네트워크로 증명될까요? 진짜 철학적이면서도 무서운 질문입니다. 네, 이건 단순히 우리가 돈 내는 결제 수단이 바뀌는 걸 넘어선 문제거든요. 우리가 속한 세상의 기준 그리고 권력의 중심이 통째로 훅 이동해버리는 거대한 지갑 변동입니다. 네네. 어쩌면 그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안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맹렬하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오늘 밤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이 과연 어디로 그리고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